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로써 저희 인터뷰의 세 번째, 3년째 참가해 벌써- 주신 이제 첫 번째 출연자가 되셨고, 최근에 제 인터뷰를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그 인터뷰를 이렇게 받으시는, 당하시는 입장이 되시다가 하시는 입장이 되시니 어떻던가요? 하는 것도 뭐 사실 질문지를 받고 뭐 거의 읽어주는 게 다긴 했지만 또 이게 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 보니 나름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그 흔히 진대라고 하죠. 진대요? 진지한 대화. 진지한 거요? 이런 걸 사실 뭐 가볍게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하지 진짜 각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보통 술 많이 취해서 그런 얘기 하는데 맨정신에 또 하려니 나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아니, 진대라는 말도 아세요? 그럼요, 저 MZ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아, 드시네요? 네. 저도 이 정도는 알아요. 이 정도는 아는데. 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인터뷰인데, 첫 번째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 세 번째 인터뷰를 하면서 좀 달라졌다고 느낀 점이나 인터뷰를 거쳐가면서 좀 들었던 생각들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상황이 조금씩 다 변했죠. 첫 번째는 이제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를 하기 전, 반년 전쯤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다시 구하고 일을 막 다시 했을 때고, 지금은 또 다시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시기별로 이제 그 당시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당장 일 그만두고 싶다. 빨리 나가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잘해봐야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하지? 이제 뭐하지? 그런 게임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 한다고 인터뷰에 막 노련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맨정신의 진대를 하려니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고 좀 어떻게 잘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가 먼저 좀 머릿속을 많이 맴돌긴 하네요. 뭐 저랑 인터뷰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크게 포장할 필요는 없는 게 또 저희 인터뷰의 주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포장 없이 날 것으로 나가는 게 포인트고, 또 해봐야 어차피 금방 미천 드러난다는 걸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얼마 전에 제 인터뷰를 도와주셨을 때 제가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 이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지금 강하늘 씨가 지금 카메라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말을 잘하고 절지 않는다. 그런 것이 좀 신기하고 대단하다.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늘 오히려 좀 피로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그 밤낮이 좀 바뀐 상황이시잖아요. 그죠. 최근까지 밤낮이 안 바뀌었다고 이제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하시다가 나는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고 있겠거니 하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이제 또 다시 바뀌었다. 어떻게 그러니까 왜 일찍 일어나는 생활은 왜 했었고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저녁에 이제 자기 직전에 누우려고 하면 좀 자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자는 동안 세상에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혼자 저녁에 무언가를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또 낮에 할 때랑은 느낌이 또 사뭇 다르고. 그래서 보통 몸은 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버팁니다 그냥. 아직 막 기절할 정도도 아닌데. 그러니까 몸이 덜 피곤한 거죠 사실. 그러고 안 그래도 잠이 많은 편이라 늦게 자면 또 다음날 계획이 없거나 일정이 없으면 늦게 일어나요. 그러면 다음날 이제 또 자는 시간이 더 미뤄지겠죠. 이제 그렇게 악의 굴레에 빠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자고 낮에 눈 뜨는 패턴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요새 체감되는 건 자야 할 때 못 자면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다음날 굉장히 피곤하다는 걸 먼저 체감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아침형 인간인 편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저는 아침에 일정이 있지 않는 한 일어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그럼 직장 생활 할 때도 아침에 꽤나 빨리 일어나야 됐잖아요. 네. 그때도 좀 부담이 좀 많이 됐었겠네요. 그래서 뭐 다들 그렇겠지만 알람을 이제 거의 무한대로 맞춰놓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아침 6시 반이다 하면 알람은 일단 5시 50분부터 계속 울립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알람 소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아침에 알람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그 알람 울리는 소리를 종종 바꿔줘야 돼요. 딱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 아침에 눈을 딱 처음 알람을 듣는 시점에 눈을 딱 떠보면 내가 맞춰놓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더 늦게 일어나는지를 보면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왔구나. 보통 알람으로 쓰는 음악은 싫어지지 않나요? 싫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져서 안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람을 안 듣고 못 듣고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었고, 부담이 돼서 오히려 전날 일찍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수면 시간이 보장이 되면 그래도 다음날 일어나기는 좀 편한 편이라. 그래서 평일에는 그냥 의무감 때문에 좀 일찍 잤고, 주말에는 여전히 아직 버틸만한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그러면 알람 음악은 어떤 걸로? 사실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그걸로 해놨었거든요. 그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 그 이제 막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박사가 프랑켄슈타인한테 일어나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이거 그 MP3를 따서 그걸로 해놨는데 그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싫어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때 알람 다 지우고 그냥 기본 알람음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 프랑켄슈타인 그 음악은 한글 버전인가요? 아니면 맞아요. 그 원어 버전? 한글 버전인데 그 배우 중에 카톡 개 닮으신 분 있죠? 카톡개 닮은 사람이요? 네. 카톡개를 닮은 사람이 있어요? 카톡 개 배우. 이분. 신성록인가? 네, 이분. 네, 이분이 뮤지컬에서 부른 노래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본 벨소리로 설정돼 있어요. 근데 또 요새 알람 끄고 잘 안 듣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알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많이 와서 우리 때문에 자리를 못 앉는 건가? 조금 이쪽으로 옮길까요? 좀 옮길까요? 그리고
유튜버로서 또 좀 머리 옆에 조명이 있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할까요? 그냥 네, 할게요. 그러시죠. 그냥 할게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셨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남은 시간들은 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뭐 계획해 놓은 건 사실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놨는데 뭐 늘 그렇듯 계획은 계획일 뿐. 이게 좀 강제성이 없이 혼자 하려고 하니까 집에 있으면 사실 뭐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시간은 그냥 집을 좀 돌보고 그리고 게임이나 좀 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 낮잠도 좀 자고 그리고 가능하면 운동도 좀 하려고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전형적인 백수의 삶. 공부는 좀 어떤 거 하고 싶어가지고 뭐 이제 공부를 커말이랑 한국사를 좀 딸까 했는데 왜 따려고 했냐면 일단 노는 동안 뭐라도 해야겠는데 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뭐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일단 커말은 있으면 실질적으로 뭐 어디서라도 좀 쓰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사는 당연히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이지 않나 싶어서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좀 해보려 했는데 역시 잘 안 되고 있어요. 따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는 아니고 그냥 시간을 활용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이제 자격증을 좀 따놓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셨군요. 맞습니다. 쉽지 않네요. 최근에 게임 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가 일을 하면서 짬짬이 게임을 하는 거라 이렇게 내가 시간이 좀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거랑은 좀 내 게임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잖아요. 좀 전과 후를 따져본다면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사실 일할 때 게임하는 건 이게 나의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여가로 잘 쓸 수 있을까 해서 선택한 건데 지금 하는 게임은 진짜 단순히 시간 죽이기 그리고 딱히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기보다도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는 뭐 그냥 시간 죽이니까 좋은데 돌아보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아깝긴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저도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그냥 시간 죽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래도 우리는 왜 게임을 하려고 하는가? 그 부분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는 제가 그 집에서 이제 식사 준비 요리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어딘가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사실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일을 한다고 하면 일에 굉장히 몰입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거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에 굉장히 몰입해서 뭔가를 하는데 현재는 딱히 그게 아니다 보니 뭔가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하면 사실 자연스럽게 몰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안 좋게 얘기하면 현실의 도피처일 수도 있고 뭐 좀 좋게 얘기하면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럼에도 이 시간 죽이기가 하고 나서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후회만 남을 뿐이더라도 그럼에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몰입의 방향을 어딘가로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럼 평소에도 그 몰입감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죠. 왜냐면 이게 분명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어딘가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잠깐 잊고 한 군데 몰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과 연관된 생각들을 아예 접어놓을 수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를 찾게 되면 좋은데 사실 게임은 그게 아니다 보니 그래서 시간 죽이는 게 좀 아깝고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고 나서도 후회하는 게 아닐까. 이 몰입이 개인적으로 이 스트레스 관리나 아니면 삶을 조금 더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몰입이 꼭 필요하다.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몰입이 어떤 것을 가지고 몰입을 하냐, 어떤 형태로 몰입을 하냐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죠. 얼른 게임도 뭐 좋은 몰입이 될 수 있는 좋은 컨텐츠이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 몰입할 수 있으시는 뭔가를 찾아내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대안으로 떠올려 보실 만한 건 없어요? 대안으로 그러니까 흔히 다른 취미 생활을 가지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막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요새는 좀 많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시간도 길고 혼자 딱히 뭘 해야 될지 방향도 못 잡고 있다 보니 그래서 의욕도 막 섣불리 생기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아마 이것마저도 하다가 흐지부지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서 시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돼요. 그래서 딱히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의욕도 안 생기고 그냥 네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조금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층 더 들어가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고 했는데 비슷한 경험을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 시기를 경험할 타이밍쯤에 아마 강한일 씨의 첫 번째 인터뷰를 제가 진행을 했을 거고 지금의 뭐 감정 상태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집에 있을 때는 좀 마음이 좀 어떤가요? 집에 있을 때는 이게 그 집에 있었던 것도 아침에 눈을 뜨고 뭐 외부 활동을 하기 전에 막 그러니까 하고 나서 딱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랑 얼마 안 돼서랑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이 휴식처이자 지금 제게 있어서는 무언가를 또 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완전히 휴식처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약간 뭐랄까 살짝 이렇게 쉬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불안감과도 좀 더 가까운 감정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분명히 뭘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집에 예를 들어 뭐 8시간을 있는다고 치면 앞에 4시간은 굉장히 혼자 이것저것 하고 집도 보고 뭐 청소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좋은데 나머지 뒤에 4시간은 조금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뭐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4시간 동안의 고민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일 비중을 높게 두고 고민하시나요? 근데 이 사실 4시간이 그러니까 막연한 고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직접적인 고민보다는 좀 이 고민을 오히려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러니까 좀 회피하려고 해서 다른 걸 하는, 뭐 아까 예를 들어 게임이나 아니면 그 외에 낮잠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중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딱히 시간이 또 남네. 이건 할까? 저건 할까? 좀 그렇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루가 갑자기 너무 짧아진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면 하루가 좀 길게 느껴지나요? 전 오늘이 목요일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요. 빨리 가서. 네. 저는 지금 체감상 한 화요일 반쯤 지난 것 같은데 목요일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시간이 굉장히 살살 녹고 있어요. 맞아요. 그 집에서 있으면 그 시간을 알 수 없이, 그러니까 알 수 없이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정신 차려 보면 이제 밖에 깜깜해져 있고. 그리고 저희 집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벽에 시계가 없습니다. 맞아요. 시계가 없어서 그 또 집에 암막 커튼을 쳐놓으면 이제 밖에 해가 뜨는지 해가 지는지도 사실 쉽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커튼을 하루 종일 쳐놓고 핸드폰을 확인을 안 하고 있으면 하루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내가 지금 눈뜬 시간이 아침인지 낮인지 저녁인지도 구분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죠. 왜 집에 시계를 안 두셨어요? 둘 데도 없고 일단 네. 그렇다고 벽에 막 뭐 걸려 있는 게 저는 이렇게 막 보기 좋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시계의 필요성을. 왜냐면 어차피 핸드폰으로 시계를 보니 또 집엔 태블릿도 있고 그렇하면 컴퓨터도 있으니 그래서 딱히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시계도 안 차시죠? 네, 저는 시계 안 찹니다.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시계를 안 넣었어요. 그만큼 저에게 시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러면은 시간에 대해서 빠듯하게 느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강한주 씨를 알아온 것들, 알고 지낸 세월을 생각해 보면 시간을 빠듯하게 움직이는 걸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막 저 같은 경우는 시간에 쫓겨서 뭔가 뭘 하는 걸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걸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같은 맥락일까요? 맞습니다. 사실 분주하게 임박해서 무언가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서두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물론 뭔가 데드라인이 있으면 데드라인 직전에 능률이 오르는 건 사실 어쩔 수 없긴 한데 누구나 그렇죠. 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막 서둘러서 무언가를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오히려 느긋하게 하는 게 뭔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좀 급할수록 돌아가라. 물론 급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돌아가면 보이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저번에 제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저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인터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저는 지나가는 시간이나 곧 앞으로 없어질 공간에 대한 이 소중함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 편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좀 좀 반대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때 했던 이야기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순간에 대한 기억들을 굉장히 소중히 가져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근데 물론 그것도 좋긴 한데 물론 저도 그건 충분히 가져가고 싶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시간, 순간, 딱 그 시점
보다는 그러니까 전보다는 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면 관계일 수도 있고 이게 아니면 단순히 요 딱 한 시점을 담아놓은 그림보다는 그냥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의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그냥 조금 더 소중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순간, 시간, 딱 지금 느꼈던 것들, 딱 어느 한 점에 미래에서 봤을 때 돌이켜 볼 수 있는 것들보다는 그래도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 조금 더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나, 좋은 감정으로 남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막 허투루 쓰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동감한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게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이 분명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떤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나. 단순히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더 입체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은 뭐 한 가지 요소라고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시간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시계에 관련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생각이 나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했고, 제가 저 자신을 몽상가라고 이렇게 실속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즘에 그럼 제일 관심 있는 게 있어요, 따로? 요새 한 3개월 내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찾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좋아한다. 물론 기준이 각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걸 그래도 뭐 대부분은 경험에 의해서 아마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나갈 텐데, 좀 이게 좋다 나쁘다, 그리고 요것을 어떻게 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가 좀 요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분기점에 서 있는 나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저는 꾸준히 오래 하기는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차후에 일을 하게 되면 좀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럼 나는 뭐 좋아하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딱히 저는 취향이 막 그렇게 확고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좀 무던하달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왜 좋아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요새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대놓고 뭐 좋아해? 뭐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그래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취향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 좀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많이. 좋아하는 걸 찾고 싶은 이유는 앞으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 때문에 뭐 찾고 일도 싶은 그렇고, 거예요. 아까 앞단에 이야기했듯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찾아야 하나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좋은 답변을 제시해주셨던 분이 계신가요? 뭔가 아직 잘 힌트를 모르겠어요. 얻었을 만한? 힌트를 얻었을 만한 것도 아직은 없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들 하다 보니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이게 단순히 재밌다, 좀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인지라. 그래서 사실 답을 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딱히 막 영감을 얻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음. 맞아, 사실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 다들 저렇게 시작하고 하게 되는 거겠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주변에 지금 사람 중에는 조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 그것도 이제 좀 딜레마인 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에게 들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어디서 본 건데, 좋아하는 것이 일이 되었을 때는 내가 그것을 더 이상 좋아하게 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군가가 취미로 무언가를 하다가 이게 본인의 생계와 관련된 것이 엮여 있을 때는 나중에 일을 하다 보니 나는 내 취미를 하나 잃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럼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그 단어 자체 그걸 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덕업일치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덕업일치가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강하늘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실에 있겠죠 아마?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좋아하는 걸 하다가 그게 싫어지면 사실은 좋아하는 게 아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하다가 이걸 업으로 삼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갔는데 이걸 내가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됐어. 재미가 없어. 덕업일치 실패한 거. 실패가 아니라 애초에 좋아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실제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았다 일 뿐이지 나에게 있어서 이게 절대적으로 좋았던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업일치에 대한 저는 찬성하는 의견 쪽으로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일로서 내가 내가 좋아하는 내가 그냥 취미 또는 내가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걸로서 내가 그걸 바라보고 좋아하는 부분이랑은 일로서 그걸 좋아하는 바라보는 부분은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아예 일치를 시켜버리면 일과 일적인 부분에 내가 좋아함과 그 취미 내가 또는 그런 제가 좋아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약간 중복이 되는데 일로서 이게 완전히 겹쳐버리면 그때는 좀 싫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로서 좋아하는 이유가 있고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좋아하되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일로 좋아하는 이유 하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 그렇죠. 하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될 것 같고 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좋아할 만한 이유를 찾아 나가야 또 거기서 내가 덕업일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 또 그러더라고요. 왜 이 자아 실현과 자기 만족을 일에서 찾으려고 하냐. 한번 자리 좀 해줘. 왜 그걸 일에서 찾으려고 하냐. 그런 말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게 꼭 일이어야만 하는가. 지금 저도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참 요새 드는 생각은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거나 아니면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일로서 좋아하는 일만 그게 다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삶을 살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이 일로서 들어가는데 근데 그 시간이 약간 행복하지 않은 시간으로 버려지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낫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누군가는 확실히 그렇긴 하죠.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쓴다. 그래서 뭐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고 정답이 다 다르니 그래서 뭐 요새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좀 궁금하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정도가 그러니까 확실히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 않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거니까. 각자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좀 다시 나를 돌이켜 봤을 때 그러니까 취향이 막 확고하지 않다. 뭐 이게 좋게 얘기하면 어디서든 잘 융화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요새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좀 그래요. 내 취향이 없는 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때까지 저희가 나이가 엄청 많진 않지만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를 엄청 파고 엄청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이 있나요? 시기가 있었어요. 한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대중가요 듣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걸 엄청 팠어요. 네. 사실 특히 국내에서 나오는 노래들은 웬만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양이 엄청 많지만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앨범이 나오고 뭐 이제 인디 뮤지션이나 되게 소규모로도 많이 나오는데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기획사를 끼거나 아니면 그래도 개인적으로 음원을 발매하는 경우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서 노래를 맘먹고 들으면 하루에 발매되는 앨범들을 거의 다 들어볼 수 있었거든요. 시간도 어느 정도 좀 있었고 그래서 대중가요 듣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귀찮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 약간 추적을 해보자면 귀찮았다고 느낀 건 크게 이유는 없었고요. 네. 이유가 막 있진 않았고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냥 이제 20대 중반, 초중반 지나가면서 이제 뭐 흔히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자아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지나가서 그런 건지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마 알고리즘의 등장이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네. 왜냐면 요새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좋더라고요. 라디오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그냥 DJ가 틀어주는 노래를 사연이랑 같이 쭈루룩 듣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게 참 좋았어요. DJ가 네, 오마카세 해주는 새로운 노래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요새는 이제 노래를 하나 처음에 재생을 눌러놓으면 그것과 비슷한 음악 혹은 내가 과거에 들었던 음악들을 기반으로 얘가 알아서 다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노래들 혹은 과거에 몰랐던 노래들을 접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탓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굳이 내가 찾아서 들어야 했다면 찾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이 플레이리스트를 짰어야 했다면 지금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찾을 필요가 없어져서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그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에 재미를 느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좀 만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노래를 알아간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몰랐던 좋은 노래들을 알아간다는 것에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재밌었죠. 와, 이런 노래도 있네. 와, 이거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되게 세련된 노래다. 와, 지금 나와도 저는 촌스럽지 않은 노래네. 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참 나름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만큼 몰입할 만한 뭐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네, 사실 정확한 시기를 정확하게 짚을 수도 없고, 물론 시기를 안다고 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그랬었죠. 그래서 요새 다시 하는 건 라디오 요새 좀 자주 들어요. 라디오야. 저녁에나 아니면 예전에 출퇴근할 때도 그렇고, 저녁에 혼자 운동할 때도 보통 그 노래 안 틀고 라디오 틀어놓고 운동하고 그랬어서 라디오를 요새 좀 자주 듣습니다. 라디오라고 한다면 그냥 흔히 예전에 많이 들었던 MBC, SBS 이런 걸 들으니까. 뭐 듣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사연도 있고 노래도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DJ의 이 멘트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 듣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좀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쵸? 어렸을 때도 라디오 많이 들으셨어요? 중학생 때 되게 많이 들었죠. 저도. 집에 라디오가 있어서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방에 들어가서 라디오를 많이 들었죠. 저는 약간 이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지금은 이제 스크롤링을 하고 있겠지만 그때는 누워서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제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이 끝날 때까지 이제 그 방송을 듣고 이제 내가 안 듣는 방송이 나오면 이제 끄고 잤던 맞아. 기억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좋아했던 것이 열중했던 것이 또 있었군요. 그게 무슨 포인트였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걸 그래요. 새로운 걸 그게 찾아내고 그게 왜 재밌었을까? 새로운 걸 듣고. 근데 요새도 이제 뭐 그러니까 나의 알고리즘에 없던 좋은 음악들을 알게 되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막 한두 곡 그렇게 알게 되면 한동안 그것만 또 시작곡으로 그걸 틀게 돼요. 근데 또 이 빌어먹을 알고리즘이 시작곡을 그걸로 틀어도 이후에 다시 이전에 들었던 나의 취향대로 입맛에 맞춰줘서 그래서 참 이게 내 취향대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입맛대로 골라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을 접할 기회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조금 속상한 것 같아요. 음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놓여진 상황에 따라서 좀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계속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떤 음악을 많이 들어요? 요새는 옛날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시기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혹은 아니면 아예 1990년대. 멀리 가네요, 되게. 요새 나온 노래는 지금 최근 들은 목록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무슨 노래 있어요? 2NE1 제니요. 지드래곤 옛날 1집 앨범. 뭐죠? 하트브레이커인가요? 조용필, 김건모, 비. 네, 요러네요. 저한테 나이 속이신 거 아니죠? 나이 속인 거 같은데. 네, 그래도 그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이면 같이 문화를 하긴 했는데. 그럼요. 거기 아직 멈춰 있는 게 좀 아저씨스럽다.
벗어나기 쉽지 않네요. 아까 이제 운동하다가 운동하고 나서 밥 먹을 때 얘기했나요? 뭔가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점점 단순한 걸 찾아가는 게 난 정말 내가 정말 아저씨가 되고 하는 느낌이다. 예로 시계를 애플워치를 차다가 애플워치가 고장나고 굳이 애플워치 안 차고 이제 그냥 싼 거 아날로그 시계로. 아날로그 시계 쓰고 뭔가 굳이 뭐가 더 좋아질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들면서 아저씨가 된 느낌인데? 라고 느꼈는데 아저씨가 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본인한테 어떤 감정으로 좀 다가오거나 어떤 생각이 드는지가 좀 궁금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별 생각이 없긴 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 자연의 섭리를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그렇다고 젊어 보이는 40대가 될 수는 없으니 점점 되고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되게 젊게 지낸다, 젊어 보인다, 되게 세련됐다. 세련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옛날 말이긴 해요. 세련됐다 왜요? 옛날 말이야? 옛날 말이야? 근데 뭐 이제 사실 그거는 그들 동년배들끼리 하는 얘기고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발악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약간 그 모자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틀어 쓰는. 네. 그리고 막 뭐 자세하게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만 조던 신고 자꾸 이렇게 말하면 너무 스테레오타입 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 진짜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연의 섭리를 조금 거스르고 싶어하는. 그래서 아저씨가 된다는 건 사실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런저런 경험들도 많아지고 재밌는 일을 많이 겪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피할 수 없으니 즐기는 자가 인류가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만약에 뭐 한 10년, 20년 더 늙어가면 그냥 그 나이에 맞게끔 행동 거지와 외모를 갖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막 타격이 있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나이로는 아저씨가 될 건데 그게 자연의 선물인데 그거를 내가 피부를 막 이렇게 막 관리를 받아서 막 나는 20, 30대 피부를 가져야 돼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아저씨스러움은 정의하자면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런 약간 꼰대스러운 느낌? 이미 내가 사실 계속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내가 겪어온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만큼의 편견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성되잖아요. 자리 잡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편견들을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좀 이렇게 갇혀나가고 싶은 그런 느낌에서의 아저씨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긴 해요.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근데 말씀하신 부분 생각하니까 그런 뭔가 그 나이에 맞는 뭔가 적절한 외관과 그 말씀하신 그 재밌는 일을 겪으면서 생기는 유머가 쌓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게 뭐 사실 나이대별로 역할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있잖아요. 그 나이 때. 그쵸. 해야 할 것들은 없지만 그 나이면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옳게 나이 먹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게 그 말씀하신 본인의 틀 안에 박힌
것들을 남들한테 강요하는 것들도 그렇고. 경계해야 할 부분. 이게 사실 나이만 많다 뿐이지 그 사람이 더 똑똑하고 현명하다는 보장은 사실 전혀 없기 때문에. 다만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나이가 들었으니 현명하고 똑똑할 거야라는 기대치는 채우고 싶어요. 아, 그죠. 그거는. 그 기대치는 그 충족을 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안타까운 점이라고 하면 이제 체감되는 신체의 변화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인터뷰를 할 때 강한혜 씨가 이제 술을 약간 미친 듯이 먹고 있을 때라서 그렇게 먹으다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이죠. 2년 아니 3년인가? 2년? 2년 횟수로 3년 2년 지났죠. 네. 날수로 2년이 지났죠. 그렇죠. 그때에 비하면 몸 상태가 좀 어떤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위험스럽네요. 이제 전날 과음을 하면 다음날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되게 놀랐던 게 사실 술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먹고 그 당일날 막 불편하거나 막 집에 가기 힘들거나 아니면 막 뭐 속이 안 좋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심지어 집에 버스 타고 잘 가서 샤워도 싹 하고 그리고 머리까지 감고 머리도 말리고 잘 잤어요. 근데 다음날 회복이 안 돼서 늦은 오후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 그 과음의 정도는 똑같아요? 2년 전과 비교하면 과음의 정도는 유지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단발성으로는 비슷한데 이게 유지되진 않아요. 연빵을 치거나 아니면 뭐 회복이 이제 막 그러니까 거의 다 됐을 때쯤 다시 먹는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빈도수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데 그 20대, 빈도수의 차이는 확실히 20대 그 파이팅을 유지할 수가 먹는 순간에는 가능. 근데 이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연달아서는 진짜 생명력 깎아서 술을 먹는 거다. 그래도 술 먹는 거 이외에는 다른 체력에는 크게 영향이 없으신 거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딱히 아픈 데도 없고 네, 그냥 피로도의 문제. 간이 좀 안 좋은가? 아니 뭐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삶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술 더 못 먹는 것밖에 없는데요 지금? 아니 그 그렇습니까? 삶에서 술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뭐 술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달라졌네요 그 부분은. 술 안 먹어도 안 먹어도 돼. 아니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니고 좀 적게 먹어도 돼요. 적게 먹어도 된다. 제가 안 그래도 한 달 그러니까 한 지난주쯤이죠. 지난주부터 그 전 한 3주 정도를 이제 소주를 거의 안 먹었었는데 안 먹다 보니까 먹기가 싫더라고요. 굳이 맛도 없고 뭐 이게 다음날 생각하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먹기가 너무 싫었는데 그러다 이제 뭐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먹고 다음날 회복이 안 되는 걸 보고 역시나 이제는 빈도를 좀 줄여야 할 때가 왔구나. 그러면 술은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안 먹을 수 있나? 뭐 술은 먹어야 된다는 느낌이긴 했는데 빈도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술을 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좀 이유는 어떤 부분이에요? 먹어야 된다? 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피곤하면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결국 내가 술은 좀 먹긴 해야겠다. 맛있어서는 아닌 것 같아. 들어보니까 이게
뭐랄까 술이 주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축배를 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념하거나 아니면 좀 흥겹게 놀고 싶거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선가 잘 체면을 차리고 있던 이 울타리를 살짝 넘어가는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기에 사실 뭐 그런 날에는 그러니까 내 자의적이 아니더라도 안 먹을 수 없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일단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 이 울타리를 살짝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이 일탈로 인한 행복감을 주거든요. 술 마시는 행동 자체가 일탈의 느낌이다. 왜냐면 일하면서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먹어도 될 수도 있겠는데 아니 이런 술 먹으면 안 되죠. 일하면서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안 되는 걸 이때 해도 돼.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닐까. 근데 그러면 해도 되는 건 일탈이 아니니까 일하면서 술을 먹어야 일탈 아닌가요? 그건 죄송합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일탈이라고 하시기에 이제 근데 그 정도로도 일탈이라는 걸 이제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점이다. 어쨌든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하고 싶으신가요? 뭐 고려해본 적은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주 이게 빈도가 굉장히 잦고 뭐 매일같이 그런다라고 하면 오히려 일탈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경험인데, 뭐 어쩌다 한 번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술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쵸? 네. 좀 이성적인 판단이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겠는데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은 아마 만약에 긍정적인 경험이 있다면 네, 아까 소주 맛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주종을 좀 탐험을 하고 계세요? 집에 위스키가 있긴 한데 그것도 사실 이것저것 먹어보고 싶긴 한데 아무 때나 막 먹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두 번 먹다 보면 또 매일같이 먹게 될까봐. 그래서 자린고비 하는 거 마냥 그냥 저희 집 싱크대 뒤에 술병 쪼르륵 놓아놓고 그냥 쳐다만 봅니다.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뭐 지인들 오거나 아니면 제가 보통 배달을 잘 안 시켜 먹는데 또 어쩌다 한번 좀 특별한 거 먹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런 거 혼자 시켜 먹을 때나 가끔 먹고, 아니면 뭐 집에 다른 사람 오지 않으면 집에서 혼자 위스키 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죠. 집에서 맥주도 잘 안 먹어요, 혼자. 원래 혼술을 좀 많이 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자취방에서도 먹었고, 여기 이사 와서 한 작년 초? 작년 한 여름?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그래도 종종 먹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예 안 먹습니다. 그냥 별로 안 먹고 싶어요. 그럼 좀 많이 변했군요. 2년 전이랑. 다시 이제 또 다른 걸로 좀 넘어가서 계획형이잖아요 원래. 약간 계획형이잖아요. 제이죠. 좀 많이 제인가요? 제이였었어요. 제이였어요. 였던 것. 그러면은 지금 약간 해놓은 계획이 좀 많이 달라진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중인가요? 아니면 좀 스톱해놓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은 잠깐 멈춰놓은 상태고 원래 엄청 계획적이었는데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일하는 데 있어서는 슈퍼 J이고 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얘가 J야? 라고 할 정도로 좀 즉흥적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일하는 거야 사실 이게 그래도 계획을 짜놔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일이 터지고 해결할 수가 있지 즉흥적으로 해나가면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유지를 하는데 개인적인 일들은 사실 좀 엎어져도 되는 것들이라 대부분. 그리고 어차피 엎어져도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피해를 보거나 대신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개인적인 일은 조금 덜 계획적이긴 해요. 오히려 내일이 누군가는 내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어차피 결자 해지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인볼브된 사람이 나만 있을 때랑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돼 있을 때와의 선택이 좀 달라지는 많이 달라요. 거겠네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저의 죄임을 그러니까 좀 내가 개인적인 일에는 뭐 사실 그때는 뭐 MBTI도 잘 거의 안 하던 때이긴 했는데 처음으로 이 계획 없이 제 개인적인 일을 무언가를 해본 게 그 전역하고 해외여행 간 거거든요. 물론 혼자 갔어요. 혼자 가고 계획도 그때 어느 정도 다 해놨는데 그때 가서 느꼈죠. 아, 계획해도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때 사실 계획에 있어서 계획한 것에 대한 실패 경험을 해보니까 이 실패 경험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계획을 짜놓고 계획대로 되면 물론 좋겠지만 안 될 경우도 고려를 해야겠구나. 그러면 사실 뭐 계획을 다 엎어버리는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겠다. 아니면 이 실패 경험이 나에게 도움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아예 계획 없이 실패를 위한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는 딱히 막 철두철미하게 물론 큰 틀은 어느 정도 다 잡혀있지만 뭐 디테일한 부분을 막 세부적으로 막 짜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패 경험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쵸. 버릴 경험이 없다라는 어른들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기생충에 나오는 명대사 있잖아요. 무계획이 계획이다. 최고의 계획이다. 맞아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원래 친구가 혼자 일본을 가겠다고 했는데 이틀 전에 제가 이제 함께 가게 된 것도 있죠. 그 와중에 친구 한 명을 더 꼬셔서 셋이 갔죠. 일본에서 차 사고 난 그 전해. 일본 되게 자주 갔네요. 그때 사실 처음 가봤어요. 이틀 전에 항공권 예매하고 숙소 같이 찾고 일정 같이 잡고 처음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즉흥적인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 편이에요. 일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빼고는. 네, 사실 계획한 것이 빠그라지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덜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기회야. 기회다. 이건 기회야. 물론 아직 그렇게 엎어진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일이 생길 만한 일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심 이제 계획이 크게 틀어지면 와 개망했다 생각이 보통 들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흥미로운데? 이거 새로운 국면이잖아.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제 2025년이니까 2026년에 다시 좀 인터뷰를 하게 될 거잖아요. 살아 있으면 둘 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 좀 계획이나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계획에 대한 좀 이야기를 빼고 기대되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기대되는 것. 2025년부터 다음 인터뷰 전까지 뭔가 기대되는 것 올해. 또는 뭐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고, 계획은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동안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뭐 어딘가에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덜어 만나면 그 중에 항상 이제 좀 나와 성향이 잘 안 맞거나 그러니까 흔히 아 진짜 얘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보통 있잖아요. 근데 전 아직 막 그렇게 막 정신 나가고 나사 빠진 사람들은 주변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라는 기대가 조금 됩니다. 그게 좋은 방향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이 인간은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군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유대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큰 경험치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동의합니다. 왜냐면 결국 겪어봐야 알고 해봐야 아는 건데 안 해보면 사실 평생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일이 생길까, 올해는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다리고 있을까? 그 정도 기대? 네, 그 정도 기대. 아니, 굳이 꼽는다면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고. 그러면 마무리로 2026년에 본인한테 하고 싶은 영상 편지요. 내년에 나에게 시간을 잠시 주시겠습니까? 천천히 생각하세요. 네. 올 한해 올 한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도 너가 생각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잘 지어졌기를 부디 간곡히 바란다. 건강하고 술 적당히 먹고. 그러면은 따로 남기고 싶은 말이나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니요,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카메라 가려주시고.